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7년 12월 22일 부산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비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부산경마 시행 여부가 좀 불투명한 주간이에요. 관리사 노조에서의 파업으로 인해서 부산경마가 시행이 될지 안 될지 아직도 불투명한 지금 입장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개인들의 문제로 인해서 경마라는 볼모를 잡고 이거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경마 팬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은 죄가 없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자체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일인데 경마 팬 입장에서는 경마를 즐길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볼모를 갖고서 하겠다 안 하겠다 이거는 일단 누가 잘못을 떠나서 잘못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들에게 어느 정도 문제를 삼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마사에도 이런 입장이 있다면 중간에도 좀 잘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마사에도 문제고 관리사도 문제고 모든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몇 개 집단도 안 되는데 이거 하나를 못 잡고 중재 역할을 못하는 마사회가 가장 큰 책임인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경마 시행 여부를 갖고 볼모로 이거 자기네 그거를 유리하게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뭔가 다른 문제를 갖고 얘기를 했어야죠. 그런데 뭐 어찌됐든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오늘 부산경마가 시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도 불투명 관계 속에서 저도 이제서야 이제 오늘 목요일 아침인데 지금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뭐 저도 이제 해든 안 하든 간에 UCC는 찍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자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부산경마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교가 일단 안 돼 있어요. 조교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준비 과정에 있어서는 좀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게 시행이 안 되고 제주경마가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제주경마 쪽에 올인을 해야 될 입장이니까 뭐 일단 저는 뭐 조교 전문가는 아니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분석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걸 하고 자, 좀 짤막짤막하게 핵심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은 근간의 흐름 마찬가지로 이제 다음 주가 서울경마 휴장이니까 부산경마하고 이제 제주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시각을 갖고서 접근을 해봤을 때는 배당과 안정이 골고루 양상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부산 제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개상의 이점을 안고 있는 이번 창공이 드러난 능력 측면에서도 미세한 우위를 갖고 있는 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창공은 일단 총력전이 예측되고 있는 마필인데 이게 이제 문제는 500다마가 넘는 마필에 55kg 순말이죠. 순말에 이게 부족이 늘어났기 때문에 초반 강공을 때린다고 했을 때 선행을 간다면 자, 한 바퀴를 일순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마필이라 자, 어찌됐든 배팅권은 당연히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 자, 그래서 2번은 인정을 하는 구도이고요. 4번 영천스타입니다. 요 마필은 공백을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 17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장기 휴양망인데 능력은 되는 말이거든. 능력은 되는 말인데 중반 탄력이 좀 부족한 단점을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지만 요즘은 이 공백을 갖고 있어도 그 마필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일 현장 체중이 한 450다마 정도나 460다마 정도를 유지를 한다면 이런 말들은 의외로 강곡을 펼칠 가능성이 있어요. 요즘 휴양목장 시설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만은 일단 능력은 되는 마필이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 8번 이제 파이어 포인트도 신마이지만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는 읽어줘야 된다. 자, 그래서 핵심사항은 2번 창공의 선행 여부가 관건인 경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읽어주고 싶은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주교차 1경주입니다. 혹시나 몰라서 이게 이제 부산경마가 시행이 안 되면은 모바일 경주를 모두 중계 경주로 돌려가지고 8개 경주를 일단 시행을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에 제주경마가 올교초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제주경마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8개 경주를 올교차로 시행을 할지 모르니까 오늘 이 모바일은 마치 중계 경주처럼 제가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예상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어려워요. 일단 어려운 경주인데 기본적인 능력 자체는 8번 힘창급이 미세하지만 우위를 보여주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김다현 기수가 이 아기를 낳고 나와가지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잘 타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요 마필은 한 번은 잘 뛰고 한 번은 못 뛰는 경주력에 핑퐁을 치고 있는 마필인데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대 경주력을 보여주며 10의 비축을 안고 있는 마필이라 8번은 일단 좋게 보는 마필이에요. 힘창구면 상당히 좋게 본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들에게 힘을 줄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들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3번 이 비승지승이라는 마필인데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겠지만 마필 상태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조정을 거쳤지만 그 이전에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난번에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말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추임력 측면에서의 전력 상승만 이끌어낸다면 전반적으로 앞선이 약한 편성이기 때문에 뚝심면으로 해서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갖고 있다. 그래서 3번 비승지선은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보고 싶고 자 여기 이제 6번 신원공주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도 좋습니다. 굉장히 좋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선두권을 기습적으로 노릴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에요. 지구력 부족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여타 마필들의 전력이 그렇게 세질 않기 때문에 6번 신흥공주까지는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본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경주고 자 다음은 이제 부산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이제 2경주 자 전력미숙의 신마와 형군 성장마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 자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이거는 제가 딱 보는 순간에 아 이거 터지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경우에 3번 썬더스트럭과 기본적으로 이런 마필들이 팔리는 편성인데 3번 썬더스트럭도 전형적인 선행마가 아니거든. 그 다음에 또 12번 골든 패밀리도 선행을 갈 수 있지만 전형적인 선행마도 아니야. 11번 골든 에이지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전개상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편성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런데다가 이들 3조의 전력이 선행력이 모두가 엇비슷해. 그러면 어느 특정 마필이 선두권을 모색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 그리고 전형적인 선행마도 아니고 그냥 능력은 괜찮지만 얘네들이 선행을 가서 한 바퀴를 돌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같이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기는 종반 뚝심형 마필들이 거리 1000m이긴 합니다만 의외로 날라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이 터진다 안 터진다? 터진다라는 결론을 갖고 임할 수가 있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은 보여준 전력의 마필들보다는 숨어있는 보편권 마필들의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핵심으로 떨어올 수 있는 마필은 바로 9번 BK골드라는 마필이에요. 언뜻 보면 바닥을 쓸고 다닙니다. 지난번에도 BK골드가 1300을 맞이해서 7착을 했고 그 이전에선 4착을 했고 그런데 문제는 직전 경주 시 7착 자체가 경주력의 상승은 이빨이 끌어내고도 7착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언뜻 등위로 봤을 때는 종합지나 예상지를 봤을 때는 맨 바닥을 쓸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편성을 못 만나서 얘가 그런 거지 실질적인 능력은 어떻다? 대가리급의 능력을 갖고 있다야.
그런데다가 이 마필은 비교적 선두권이 약한 편성을 만나서 종반 뚝심 측면에서 우위를 바탕으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번 경기가 터진다는 전제는 선두권이 약하다는 1차적인 문제가 있고 2차적으로는 이들 선행형 마필들의 능력 자체가 불안정하다는 거지. 그랬을 때는 거리가 1000m이더라도 종반 뚝심형 마필들이 막판 역습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이들 뚝심형 마필들이 보병권 전력으로 팔리는 편성이니까 당연히 이경주이지만 배당이 와장창 터질 수 있다는 결론을 갖고 자 이번 이경주는 작심배당 A급 첫 번째 승부처에서 멋진 상황을 만들어 보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개차 이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엇비슷한 선행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대거 포진을 하고 있는 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마필들 간의 입상 가능성보다는 아무래도 상대적인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데뷔 후 두 번의 경기에서 순차적인 경기력 성장을 보여준 7번 수리온이란 마필이 가장 입상권에 근접했고 상대적인 전개상의 이점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수한 추임력을 베이스로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지난번 이전째에 부족했던 선행력을 끌어냈다면 성장만 단계에 있는 마필이라 7번 수리오는 충분히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그런 충만한 7번 수리온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경주. 꼬랑지 찾기는 은근히 어렵습니다. 꼬랑지 찾기는 은근히 어려운데 그래도 가져가야 되는 마필은 당연히 3번 독주자라는 마필입니다. 데뷔 후 3번의 경기에서 연속적인 경기력 상승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마필들, 즉 데뷔 이후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는 마필들이 성장마 단계에 있고 병력이 없다면 그 마필이 부러질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읽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어린아이들이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병이 없다면 계속 성장하는 거지 이게 멈추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속 상승했다는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서 조정을 거친다면 모를까 조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읽어주는 게 원칙이라는 점. 그래서 3번 독주자는 배팅권에 강력한 단통으로 때려야 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전력미숙의 신마와 현근 성장마가는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일단 뭐 딱 보이는 신마 2두가 있네요. 당연히 이번 경기는 1번 럭키코리아가 눈에 확 띕니다. 예, 구용분 마주가 생산자 마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예, 구용분 마주가 집어넣은 마주인데 주행검사 자체는 원래 19조는 열심히 치르는 마방은 아닙니다. 그냥 얼레벌레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조금 마필이 덜 만들어져도 일단 주행검사를 내보내요. 내보내놓고 그 다음에 그 마필의 문제점을 찾아서 조교를 하는 거야.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 경주만은 조교에 의해서 마필의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경주에서 보여준 능력을 갖고 그 능력에 대비해서 조교를 시키는 게 맞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모든 마방은 거꾸로 해. 그러니까 복귀를 안 하고 마필의 그 정확한 능력을 파악하지 않고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엇박자 조교를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조교는 실질적으로 경주력 향상에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19조 마방이 잘 되는 이유는 바로 정확한 수술을 말아서 이 조교도 시키고 사양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9조 마방의 성적이 그만큼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신마 중에서 1번 럭키코리아가 가장 좋고요.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12번 탱이바이트인데 탱이바이트가 사실 보여준 능력으로 보면 숨도 안 쉬고 대가리예요. 그러면 1번 럭키코리아와 12번 탱이바이트가 연대 관계가 어느 정도 성립이 되거든. 그랬을 때 과연 어느 쪽에서 진검승부가 던져질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는 당연히 탱이바이트가 외곽이지만 조금 더 나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탱이바이트가 축이에요. 그러니까 1번이 불안할 수도 있다는 전제를 깔아놓고 이번 경기에 임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저는 신마인
6번 신비한 별이란 마필. 요 마필을 한번 주목해 보고 싶네요. 그래서 1번 럭키 코리아가 되지 않는다면 6번 신비한 별 쪽으로 한번 때려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교차 3경주, 모바일 경주지만, 이건 핸디캡 경주죠. 비슷한 전력을 보유한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 역시나 이번 경주도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비교적 느린 편성이기 때문에 종반 툭시명 마필들이 득세를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이 이번 경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눈에 띄는 마필은 다들 고만고만한데 이게 언뜻 보면은 입상마의 우열이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경주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엄청 어려운 경주예요. 충마가 없어. 예를 들면 왜 충마가 없는지를 얘기를 드릴게요. 지난번 경주 때 선행력이 급하강을 보이면서 종반 뚝심을 이빠이 끌어냈거든. 근데 제가 초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번 경기는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긴 느린 편성이기 때문에 뚝심 싸움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 그런데 8번 무소부리는 지난번에 뚝심, 자기 능력의 최대의 뚝심을 발휘를 했거든. 그럼 이번에 얘가 되겠느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돼.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8번은 사실 느린 편성의 추임력 승부가 돼야 되는데 지난번에 추임력을 이빠이 끌어냈으니까 이번엔 추임력이 하강을 하거든. 그러면 경주 특징에 부합이 되지는 않는 말이야. 그래서 8번 같은 마필은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마필은 힘들다는 전제를 깔아놨어. 그러면 아따 무슨 대가리 팔리는 놈이 힘들다고 얘기해버리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제가 노리는 마필은 12번 힘찬 세상입니다. 얘를 놓고 저는 할 거예요. 왜? 요거는 기본적으로 우수한 추임력이 베이스로 깔려 있어. 그렇기 때문에 또 지난번에 추임력도 소폭 조정을 거쳤어. 그럼 이번에 추임력을 이빠이 끌어내거든. 그런데다가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부족했던 선행력의 신장세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즘 잘 나가는 김준호라면 이 마필을 끌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경주 특징에 가장 부합되는 마필이거든. 그래서 10번 힘찬 세상을 강하게 노려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경마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항상 얘기를 드렸죠. 특징, 이 경주의 맥을 잡고서 예상을 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 세부적으로 뭐 조교 이게 좋고 이게 복귀가 뜨고 이런 식의 예상은 아마추어들이 하는 거야. 그렇게 예상을 해선 절대 배팅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항상 큰 그림을 그려서 이게 어떤 경주구나 이렇게 특징을 보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을 찾아가서 해야지만 그게 정확한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분석이 뭐 예를 들어서 글을 얘기해도 귀납법이 있고 연역법이 있잖아. 그러면 결론부터 찾아가는 귀납법을 우리는 분석의 원리에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연역법적인 예상을 한다는 거는 아마추어들이 하는 거야. 아마추어들. 돈 딸 수 없어요. 그런 예상 갖고는 돈을 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발전도 없고 그건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예상인데 그게 맞을 것 같으면 대한민국 경마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다음은 부산 4경주. 자, 부산 경마 1차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이거는요 1차 메인을 잡기는 했는데 맞추려고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주 999 배당이다 이런 거보다도 중배당은 나올 것 같은데 맞추려고 잡은 예상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오온이 적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재미나게 보는 마필은 12번 고스트 워리어입니다. 이 윤영기 마방이네요. 윤영기 조교사도 유일하게 34주 출신 중에서 그나마도 연명하고 있는 조교사네. 한영원이도 지금 그렇고 34주 출신이었잖아요. 윤영기라고 했다 윤주혁이라고 했다 그랬는데 뭐 기수는 좀 빠르잖아요. 12번 이 고스트 워리어라는 마필은 한 번은 잘 뛰고 한 번은 조정을 거치고 한 번은 잘 뛰는 이런 기복이 굉장히 심한 말이야. 기복이 심할 수밖에 없지. 왜 그러냐면 마체가 작으니까. 마체가 작다는 얘기는 파워를 한꺼번에 연속적으로 쓸 수 있어 없어. 작은 사람이 어떻게 연속적으로
큰 힘을 쓰냐고. 못 쓰잖아. 말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생김새 자체가 작으니까 야, 한번 이빨 힘을 내면 그 다음에 푹 쉬어야 되고 이빨 힘을 내면 푹 쉬어야 되고 이게 경주력의 조종이라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 경주발을 생각했을 때 동물이잖아. 동물이니까 한꺼번에 힘을 쓰지 못한다는 거. 사람하고 항상 연상을 시켜서 생각을 하는 그런 분석을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응용을 했을 때 틀려버려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왜 얘가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마체가 작으니까 한 번은 잘 뛰고 한 번은 못 뛴대. 그러면 작은 사람이 힘을 한꺼번에 못 쓰는구나. 그러면 항상 이 작은 마체를 갖고 있거나 뭔가 핸디캡을 갖고 있는 애들은 연투 능력이 없다는 얘기를 가정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머리를 써야 돼요. 머리를 쓰고 생각을 하고 자꾸 그러다 보면 아, 이게 이렇구나. 이렇게 경마를 하나씩 알게 되는 거지. 그래 가면서 이제 이게 느는 거예요. 돈도 안 잃고 약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12번 이 고스트 워리어는 이번엔 참 좋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가리가 있어요. 이 벽경주는 완벽한 대가리가 있어. 무조건 걔가 대가리야. 그냥 걔를 놓고 때리는 건데 배당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나왔으면 좋겠죠. 12번 고스트 워리어는 일단 이번 1차 메인 승부처에 강력하게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는 마필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제주교차 4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경주는 제주경마 준메이 승부처. 빰빠라밤. 자, 매번 이제 제주경마는 나오는 말들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뭐랄까, 돌려먹기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시던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눠먹기라고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시더라고. 그런데, 뭐라고 하던 간에, 그게 뭔 상관이 있겠어요. 뭐가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이번 경기는 뭐야? 이번 명품천하가 선행을 가서 한 바퀴를 돌 수 있느냐? 이걸 일단 1차적으로 생각을 해봐야지. 얘가 선행이니까. 근데 얘는 지난번에도 좀 인기마로 팔렸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 근데 이번에는, 얘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터칠만은 얘밖에 없어. 이번 명품천하가 항상 맥을 잡으라고 얘기했지. 그럼 일단 맥을 잡기 위해선 전개상 선행을 가는 놈을 찾아야 돼. 선행만을 찾는 것은 경주 분석에 있어서 50%를 맞추고 들어가는 거나 다름없어. 왜? 요즘 경마는 선행만 있고는 능력만 하고 얘기를 했잖아. 제주마도 거기에 적용이 되는 거고 더러브렛도 적용이 되는 거야. 서울이나 부산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이번 명품천하가 선행을 갔을 때 돌 수 있느냐? 돌 수 있어요. 왜? 지난번에 계속 급하강을 했다가 원상복귀의 능력을 보여주기가 힘드니까 지난번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지난번에 물꼬를 터놨어. 3분의 1의 능력을 살포시 끌어냈어. 그러면 나머지 3분의 2는 선행 여부가 결정해 줄 수 있는 마필이거든. 그래서 이번 명품천하는 배당마로서의 메리트는 갖고 있다. 근데 팔리기는 어떻게 팔려? 11번 푸른 물결이나 12번 흑룡감 같은 마필들이 팔릴 거야. 왜? 빼어난 선행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인 경주력을 어떻게 봤어? 전력을 뚝심마들이 선전으로 볼 수 있는 편성이거든. 근데 반대로 객구로 때려버린다고. 그러면 명품천하가 지금 기만남이니까 누구나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할 거라고. 왜? 등짝이 부실하니까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게 맞지. 마친 인삼이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편성에서 팔리는 놈들은 11번 푸른 물결이나 여기에 12번 흑룡가문 같은 마필들 외곽 게이트에 있는 애들이 등짝도 좋으니까 얘네들이 팔리는 거라고. 무조건. 그런데 배당이 턴치를 수 있는 놈은 2번 명품천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서 이거를 조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한번 연습도 할 겸 강타와 한번 멋진 앙상블을 이뤄서 자 적중을 할 수 있는 제주교차 4경주 준비행 승부처에 여러분들의 관심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5경주입니다. 요 경주도 일단은 전력미숙의 신마와 현군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인데 신마 중에서는 9번 그레이트록이 제일 좋습니다.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지만 종반 툭심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9번 그레이트록은 일단 배팅권에 난처가 쉽게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아따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뭐 2번 서미트 투데이라든지 3번 운석이라든지 외곽게이트의 11번 용구라든지 10번 마법의 질주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다들 성장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경주에 대가리 쑤시고 나 맞춰보겠다, 나 소스 받았다, 뭐가 간대더라 해가지고 대가리 들밀고 경마하는 사람들은 거의 영동대교나 한강대교에 가서 자살소동이 벌어지지 않을까. 제일 어려운 경주는 이런 경주에다 배팅하는 것들은 나 병신이요, 나 하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게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절대 하면 이런 경주 절대 하면 못 맞춰요. 못 맞히니까 이런 거는 강타가 그랬다. 이런 거는 못 맞히는 거야. 신마경주도 신마경주 나름이지. 이런 거는 어떤 말들이 어떻게 뛸지를 모르는 거야. 3번 운석은 뚝심으로 가야 되는 거고 10번 마법의 질주도 뚝심이거든. 그럼 여기서 선행을 갈 수 있는 놈이 누구야? 5번 히든 챔프가 2번 서미트 투데이인데 서미트 투데이가 밀겠지. 안쪽 게이트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전개도 안 맞춰주지 능력도 미완성이지. 이런 경주를 해가지고는 어떻게 돼? 그냥 깨끗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적어? 높아. 그렇기 때문에 2번 서미트 투데이나 3번 운석 같은 마필들은 배팅권엔 꼭 가져가야 되는데 얘네들이 또 연대 등이 조합에 문제가 있잖아. 그러니까 어려운 경주라고. 이렇게 뒤에 얽혀있는 경주는 안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일단 2번 서미트 투데이나 3번 운석은 무조건 배팅권에 난차가 시키는데 얘네들끼리 조합이 안 되니까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대가리를 선정을 해서 역으로 때리는 전략이 필요한 경주다.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5경주입니다. 이건 대가리가 있잖아요. 이건 대가리가 있고 후착 찾기 양상의 경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경주죠. 대가리가 누구예요? 4번 골든웨이죠. 이건 뭐 턱하면 알아야지.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경주라는 걸 보여줬어요.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다 이제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했는데 지난번에 우승 자체가 베스트의 능력이 아닙니다. 걸음에 물고 정도만 터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더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골든웨이는 뭐다? 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경우죠. 그럼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놈을 가져가야 되느냐? 요게 관건인데 은근히 까다로워요. 외곽 게이트에 있는 10번 신가속도가 이게 이제 팔리겠죠. 연속 입상에 100% 가르치다 이제 지난번에 꼬꾸라졌죠. 이번에는 어느 정도의 경주력을 끌어내느냐 이 부분이야. 그러니까 항상 절대 강자라는 건 경마판에 인간이든 말이든 없는 거야. 그런지 절대 강자가 있다면 경마가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갈박이 그런 걸 항상 기본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인간도 마찬가지야. 배팅을 무진장 잘하는 놈도 언젠간 어디로 가? 결국에 계속 배팅을 하다 보면 결국에 경마는 이기기가 힘들어. 그래서 자기 능력으로 해서는 안 되니까 전문가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남의 힘을 빌려서 연속적으로 딸 수 있는 거야. 혼자서는 노름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마찬가지야. 나이를 먹어가고 병을 걸리는데 어떻게 계속 이겨. 말이라는 것도 소모성이야. 말이라는 것도 다리를 많이 쓰면 인간도 마찬가지야. 축구선수가 다리가 제일 튼튼할 것 같지? 아니거든. 다리가 제일 병신인 게 축구선수야. 그만큼 많이 썼기 때문에. 조기 하는 애들은, 조기 축구하는 애들은 튼튼하겠지. 왜? 맨날 뛰니까 그 일반인 기준으로 튼튼하다는 거지. 그렇지만 자기가 전업으로 축구선수를 하거나 경주마들은 다리가 제일 나쁜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꾸로 생각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요번 경주에서는 이 10번 신가속도는 지난번에 조정을 거쳐서 이번에 된다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대끼리가 돼도 까셔야 되는 경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다음은 부산 6경주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하이라이트 승부처.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엇비슷한 전력을 부여한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이기 때문에 거의 배당이 터져 있다. 고배당이 터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미세하지만 가장 우위를 보여주는 마필은 10번 한월누리입니다. 한월누리가 이제 500다마가 넘는 마필이고 제검 때 걸음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 경주 때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는데 간발의 차이로 자 아쉽게 3착을 왔습니다. 예, 오경환이 같았네요. 요즘 김영관 마방에 오경환이 파워브레이드로 그랑프리를 먹어줬으니까 아따 뭐 효자 중에 상효자가 되버렸지. 오경환이 요즘 뭐 기수회장하면서 개인적으로도 뭐 좋은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폭이 있거나 운대를 타는 애들은 뭐를 해도 되거든. 오경환이가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0번 나이 한월누리는 이 편성에서도 당연히 57kg라는 가부적을 달고 있지만 능력상으로는 얘는 이길 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경주인데 이변의 가능성은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변의 가능성까지도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자 한번 중배당 이상 고배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산 6경주다. 무조건 한번 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경차 6경주. 오늘 제주경마 최대 자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요 경주는 딱 보는 순간에 메인으로 잡았어요. 아, 여기서 상황을 내야 되겠다.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이번 주에 경마 임하는데 그 임하는 데 있어서 상황은 제주경차 6경주에서 한번 상황을 내볼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가 팔리던 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저하고는 2차적인 문제예요. 내 말이 배당이 어느 정도 형성을 하고 있고 내 말이 내가 노리는 말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얼마인지를 검토를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확률적인 측면만 내가 확실하게 확신을 갖고 있다면 저는 여기서 승부를 하겠습니다. 무조건. 아주 세게.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승부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8번 백야행입니다. 예전에 한번 아주 엄청나게 세게 한번 노렸는데 이 용섭인가 대현인가 나 기억이 잘 안 나네. 둘 중에 하나가 타고서 그래서 이제는 버릴 때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대현이가 한번 중간에 2차가 한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헤매고 있다가 지금까지 온 거야. 계속 헤매고 있어. 예전에 한번 입상을 한번 하고서 그냥 요번에 이제 한번 때릴 기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4,000점 이상까지 올라가고 이번엔 3,000점 이하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기술을 싹 하니 안독수로 바꿨어. 야, 요게 저는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1차적으로 될 것 같고 또 약간은 뭐라 그럴까 좀 덜덜하게 탔던 말인데 이번 편성에서는 전개도 굉장히 잘 풀려. 왜? 5번 니듬이 선행 가는 경우예요. 옛날에 니듬이란 말을 여러분들은 추임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걸음이 늘어나면서 선입형 마필로 바뀐 거야. 그래서 이 니듬이 선행을 가는 구도거든. 그러면 완전히 뚝심마들은 안 될 가능성이 있어. 왜? 의외로 레이스가 빠르고 거리가 800이야. 800, 예를 들어서 900이나 1000이면 뚝심마들이 되겠지. 그런데 거리가 800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5번 리듬이 레이스가 어떻게 끄느냐에 따라서 가장 안정적인 구조로 형성할 수 있는 놈들은 선입형 마필이거든. 그러면 그 선입형의 강자는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8번 백야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은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어. 그러면 2번 미래군주가 팔리잖아. 팔리는데 누가 선행 간다고 그랬어? 5번 니듬이 간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2번 미래군주가 선입으로 된다는 확신이 있어? 그게 바로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인기마가 불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경차 6경주는 어떻다? 배당이 터진다. 누구와 함께 해야 된다? 강타와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틀리든 많지든 간에 한 번은 승부를 보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경마에 가서 이슬비 옷 젖듯이 비리비리 해가지고 병신 엿가락처럼 그 돈만 갖고 와가지고 그렇게 경마해가지고 되겠어요? 아니 되던 데든 한번 박아야 되잖아. 되지든 말든. 그래서 이기면 대차게 돈을 먹는 거고 치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인생살이 경마하는 게 뭐 적금 벌라고 경마해?
그럼 은행 가서 적금 보여. 그러면 뭐로 경마를 하고 앉았어? 아까운 돈 갖고. 그건 아니잖아. 자, 다음 부산 7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2차 메인이에요. 빰빠라밤. 요건 이제 딱 2차 메인으로 선정을 한 게, 이것도 이제 딱 보는 순간에, 저는 일단 노리는 말들이, 일단 그게 나오잖아? 뭐가 나오지? 종합지 인기 순위가 나오면 딱 봐요. 아, 이거 완전 생바닥에서 노는데? 야, 얘네들이 완전히 안 팔리네. 왜 안 팔릴까? 모르지 뭐. 내가 어떻게 알아. 뭐 조교가 안 됐다든지 뭐 지네들이 안 보니까 오두 뭐 마법 잡는 애들이 안 보니까 안 팔리겠지. 그러면 내가 모르잖아요, 그런 거. 그런데 팔리는 놈들을 또 한번 턱하니 봐. 팔리는 놈이 누구야? 3번 백년선님 같은 게 팔린다고. 그러면 얘가 되느냐? 되겠지. 3번 백년선님은 되네, 이 편성에서. 그럼 왜 되는 거야? 왜 되는 거야? 왜가 항상 따라가야 되냐? 뚜렷한 선행바가 없어. 2번 통합물 때. 제가 지난번에 겁나게 강조해서 맞춰드렸잖아. 이번에 선행가도 안 돼. 이런 구비에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되는 거 안 되고가 정확하게 그 능력을 알아야 되는 거야. 이 편성이 얘보다 고만고만한 놈들일 때 되는 거지. 선행의 이점을 갖고. 이번엔 어때? 얘보다 센 놈이 한 줄로 쓰면 저기 가천까지 서요. 그러니까 얘 같은 놈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번 백년선님은 왜 되는 거야? 전형적인 선조권이 약한 편성을 만나서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고 종반 뚝심도 우수해. 그런데다 근간의 능력 자체도 기복이 없이 안정적이야.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되는 거지. 근데 꼬랑지 누가 내? 아까 얘기했잖아. 뭐 인기마들이 다 불안해. 뭐가 인기마야? 4번 같은 게 인기마잖아. 제국이 문제국 집에 인권이 태웠으니까 승부다. 빰빠라만 이건 무조건 승부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지. 승부를 하든지 말든지 저는 노리는 말들이 완전히 종합지 잉크도 안 맞는 그런 마필들 저 노리고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배당이야. 그러니까 제주 6경주하고 부산 7경주에서 완전히 상황을 해서 멋지게 이겨야 되는 게 강타의 오늘 경마다. 자, 다음 부산 8경주 부산 중메인입니다. 요 경주는 후창에서의 이변 가능성. 그리고 대가리가 누구냐. 요것만 찾으면 되는데, 대가리를 찾기도 그렇게 쉬운 경주는 아닌데요. 일단 딱하니 보이는 말이 하나가 있죠. 나 잠재력 우수해. 나 얕잡아 보지 마. 이러는 말이 하나가 있어. 바로 3번 샴페인 파티입니다. 이번 경주가 이제 승급전을 치릅니다. 항상 아주 선행력이 우수한 마필도 능력마지만 그 다음 능력마는 제가 늘 추천을 드리는 말이 뭐예요? 초속과 중속, 종속이 일정한 마필들도 능력마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초속, 중속, 종속을 갖고 있는 애들이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빠른 걸음을 갖고 있는 애들이야. 근데 그걸 아직 능력 발휘가 안 됐을 뿐이지. 마라톤을 뛰는 애들이 100m를 못 뛸 것 같죠? 아니에요. 겁나 뛰어. 걔네들도 100m 선수만큼은 아니래도 기본적으로 한 10초, 11초 때, 10초는 아니지만 한 11초, 12초 때에 100m 실력을 갖고 있는 애들이 마라톤을 뛰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못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 경주마도 마찬가지예요. 초반이 빠르고 전체적인 능력이 우수한 마필도 능력마지만 초속과 중속, 종속이 빠른 것도 능력마야. 이 3번 샴페인 파티는 바로 그런 유형에 속하는 마필이야. 그래서 3번 샴페인 파티는 거리가 1300으로 늘었어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자, 산에를 올라갈 때 가장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 처음과 마지막이 똑같은 친구들이 가장 정상에 빨리 올라가. 왜? 깔딱이 딱 걸리면 못 올라가잖아. 딴 친구들은. 깔딱 걸리면 못 올라가잖아. 근데 그 친구들은 꾸준히 올라가잖아. 3번 샴페인 파티는 거리가 늘었어도 꾸준히 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얘는 대가리야. 후착은 딱 3주로 무조건 가는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후착 대반란이라는 제목으로 자 중메인 승부처에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부산 9경주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그냥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자신이 없어서 승부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뭐
안 될, 뭐, 저는 이렇게 딱 봐서, 내 구미가 아니다. 내가 좋아하는 구미다. 주미가 아니다. 이러면 승부를 잘 안 합니다. 그런 경주는 뭔가 재수도 없어. 자, 일단은 5번 최강 파워풀입니다. 정동철 기수라는 기수가 있는데, 사실 좀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말머리가 좀 이쁜 것 같아. 이쁜 것 같고, 사람도 댐댐이가 좀 착해 보여.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기수입니다. 전, 뭐, 조금 밋밋한 기수 중에서 좋아하는 기수를 뽑으라 그러면, 부산에서는 김명신 기수하고, 정동철 기수를 굉장히 좋아해요. 예, 항상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일단 5번 최강 파워풀은 능력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주는 편성입니다. 어차피 편성자 1번 카스마 프리스와 9번 신은킨이 선두권을 모색할 수 있는 편성인데 종반 뚝심 측면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5번 최강 파워풀은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 자, 여기 2번 미라클 영웅이 있는데 이거 5번, 2번이 단통으로 이게 어떻게 팔릴지 모르겠네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린다면 5번, 2번이 안 팔리면요. 그냥 여기다 그냥 한번 그냥 적당한 금액으로 단통으로 때리면 5번, 2번 들어올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배당이 좋다면 승부처로도 할 수가 있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짜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기억을 하셨다. 실전에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부산제 10경주입니다. 요거는 나름 이제 잠재력이 누가 세냐 이거는 이제 물어보는 경주인데 10번 영천더비죠. 영천 시리즈가 참 영천 뭐 경마장 쓴다 안 쓴다 말도 많았는데 결국엔 안 쓰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아요. 참 영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좋게 생각할지 나쁘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죠. 10번 영천더비입니다. 이 마필은 사실 선행력이 아주 빼어난 마필은 아니고 종반 뚝심이 굉장히 좋은 마필이에요. 510kg대의 앞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따지면 적당한 근육력을 갖고 있는 그런 여자들 있잖아. 그런 애들은 거의 국민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중학교는 아니고 국민학교 때까지는 남자들 거의 반 죽여놓지. 작살나지 그냥. 그 정도의 굉장한 힘을 갖고 있잖아. 국민학교 때까지는. 그러니까 그런 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힘이 세고 잘 뛰는 여자야. 내가 10번 영천더비는 편성상으로 보더라도 대가리급의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다? 숨도 안 쉬고 대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후착으로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 4번 그래조합니다. 4번 그래조합. 좋네, 많이. 요 마필도 공백 이후 금반 3번의 경주에서 일치월장대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제 선행력에서의 변화를 바탕으로 들쑥날쑥하긴 합니다만, 전반적인 행보는 굉장히 좋은 마필이에요. 4번 그래조하는 배팅권에 당연히 안착을 시키는 마필. 자,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이제, 부산제 11경주인데, 요거 이제 끝장승부처입니다. 이거 엄청 터질 것 같은데, 이번에 터질 것 같아요. 일단 추천반은 12번 성산질주입니다. 성산질주라는 마필이 한때는 뭐 어떻게 봤어? 선행을 안 가면 선입으로도 간들간들하게 2%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마필이야. 그런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데 이 마필이 잘 뛰는 이유가 뭐야? 이 선행력이 굉장히 좋아졌어. 그런데다 지난번에 또 선행을 가니까 지구력까지도 완벽하게 향상된 모습을 보여줬어. 그러면 12번이 이번에 선행 가느냐 이걸 물어봐야 되거든. 못 갈 가능성이 더 높네. 왜? 11번 신앙이란 말이 있는데 얘가 지금 장기 휴양을 하고 나오는데 순발력이 굉장히 높아. 그 다음에 안쪽 게이트에 4번 블루스톤도 있고 6번 바람의 전설도 있어. 그럼 얘네들이 생각 없이 밀고 나가면 12번이 게이트가 외곽이니까 따라갈 수도 있다는 전제가 나오는데 저 조성권이가 강하게 밀고 나가서 선행도 갈 수 있지만 어찌됐든 안 된다는 쪽보다는 근간의 행보가 좋기 때문에 12번 성산질주는 된다는 쪽에 메리트를 잡고 싶어요. 그런데 후창에서의 배당 가능성은 분명히 갖고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이 경주는 아주 큰 배당보다는 적당한 배당으로서의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
담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경주. 자, 이상으로 이제 오늘 부산 할지 안 할지 모르는 부산 경마 경마 방송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한다고 하면은 뭐 다행이고요. 안 한다 그러면 조금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뭐 한다 그러면 잘해야 되고 또 제주 경마만 하는 일이 벌어져도 하여튼 열심히 준비한 만큼 현장에서 더욱더 좋은 예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